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38분 지나고 있고요.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오늘장 월요일장 굉장히 힘드셨을 겁니다. 급등락도 굉장히 많았던 상황인데 여러분의 종목들은 또 궁금하신 종목들 많으실 겁니다. 많은 종목 이야기 준비가 되어 있는 라이브 매매 타임 출발할 거고요. 더불어서 동목상담 열려 있는데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가격,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원활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시는 두 분의 전문가분들이 도와주실 거고요. 또 이제 매수포착 타이밍 기회가 왔다라고 지점에서 연락이 오면 어떤 종목인지 짧고 굵게 들어보는 시간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2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스피 지난 시간까지 낙폭이 좀 있었는데 낙폭을 좀 회복을 했는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현재 2339포인트입니다. 2340선에서 공방 벌이고 있고요. 현재 18포인트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 시간대보다 한 2포인트 정도 올라간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낙폭을 더 이상 줄여나가지는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중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투매 현상에 가깝게 밀려서 출발을 했고요. 지금 2340포인트대까지는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2340포인트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태긴 합니다. 자, 오늘 시장은 2340포인트 위로 다시 올라가서 시장이 어느 정도 낙폭을 많이 회복을 하는가,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2300선은 무너지지 않았다. 이 부분을 좀 체크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기관 사는데 외국인의 매수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83억 원까지 줄었고 오늘 매도를 하다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대로면 매도로 전환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조짐이 좀 보입니다. 기관은 하지만 2,893억 원이나 순매수하고 있고요. 개인 말씀드렸다시피 좀 투매에 가깝게 던지고 있습니다. 3,191억 원이나 매도하고 있다라고 지금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장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654.19포인트입니다. 여전히 낙폭이 꽤 큽니다. 655포인트도 회복이 안 되고 있고 8거래일 만에 약세인데 그동안 올라왔던 그 주가들이 거의 다 빠져나가는 모습들, 오늘 좀 안타까운 날입니다. 1.18%나 현재도 하락하고 있고 이게 많이 낙폭을 줄인 모습입니다. 일중 흐름들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자, 보시다시피 648포인트부터 655포인트까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오늘 장중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긴 하는데 그동안 660포인트까지 조금씩 7거래일 동안에 만들어 오던 주가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올라오고 있는데 낙폭 회복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곳에서는 외국인의 매수 물량 오히려 더 늘려갑니다. 300억 원 정도 외국인이 사고요. 기관은 143억 원 삽니다. 하지만 개인이 423억 원 순매도하고 있다 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원달러 환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전자산들 급등하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 1130원대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7월 70전 급등하면서 원화 약세, 이외에도 금값도 상승하고 있고요. 엔화도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인기 검색 종목들 바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검색 종목들 1위 방산주, 2위 남북경 협주, 증권주, 항공주, 여행주인데 모두 북핵 리스크와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하나하나씩 좀 풀어보도록 하죠. 방산주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북핵 리스크,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자마자 방산주들은 오늘 장 초반에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급등하는 종목들 보이는데 사실 빅텍 10% 올라가고 스펙코도 5.81% 올라갑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장 초반보다 한 반 정도 이하로 상승폭 반납한 모습들입니다. 빅텍 20% 장 초반에 갭상승 출발하기도 했었고요. 일단 6차 핵실험 이후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방산주 장 초반에 갭상승 출발을 했는데 이후에 좀 시장이 안정화가 되면서 방산주들 전체적으로 상승폭 많이 줄였고요. 오히려 방산주 가운데서도 하락하는 종목들도 오늘 눈에 띕니다. 남북형 협주 살펴보도록 하죠. 반대입니다. 남북형 협주는 남북 간에 좀 분위기가 화해 무드로 가고 좀 좋아져야지 함께 올라가는 주식들인데 오늘 같은 경우 6차 핵실험 나오자마자 우수수 떨어지고 있다.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낙폭을 좀 줄여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에 좀 의미를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형솔루션, 신원, 자화전자 모두 2, 3%대의 하락폭이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증권주 살펴보도록 하죠. 증권주 역시 북핵 실험에 6차 핵실험에 증권주도 약세를 보이는데 코스피 코스닥 급락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투자 거래 금액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증권주가 자연스럽게 영업이익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거래가 활발하지 못하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지금 1%에서 3% 정도의 낙폭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항공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 여행 오는 수요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공기를 이용하는 수요도 줄어들 것이고요. 항공주는 약세를 보여줄 수밖에 없고, 특히 큰 대형 항공사들을 위주로 해서 낙폭은 커질 것이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것이다. 단기간에 불가피하다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2%대의 낙폭이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행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비행기 타고 여행뿐만 아니라 배를 타고 여행도 하고요.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 내국인들은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까지는 아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외국에서 바라볼 땐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행주들도 단기적인 낙폭이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0위까지 이어가 볼 텐데요. 검색 종목 6위 유니크 일진다이아, 오르바텍, 네이버, NC소프트, 핸디소프트 5종목입니다. 좀 중소형주와 NC소프트 대형주가 지금 몰려있는데, 유니크 일진다이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수소연료전기 전기차의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종목들 강세를 보이는데, 장중에 상한가 가까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유니크가 현대자동차 공동으로 국책사업인 고출력 고분자 전해질형 연료전지 시스템 실용화 기술 개발을 완료했다고 보도가 된 상황이고요. 자연스럽게 주가 기대감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종목 모두 오늘 잘 달리고 있는데, 일진다이아 역시 5%대, 장중에는 19,800원대까지 상승하는 10%가 넘는 장중의 상승 흐름을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 오르비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르비텍은 원전 해체 사업 참여 기업체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탈원전을 문재인 정부는 선언을 하고요.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금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하나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체 사업 참여 기업체로 선정이 됐다라고 하는데, 원자력 시설 해체 핵심 기술 실용화를 위한 업체로 선정된 것이 지금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상한가 부근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에 지정이 됐고요. 성장 둔화에 대한 이야기 지속적으로 나온 바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악재가 겹쳐지다 보니까 52주 신저가를 경신해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대기업 집단 지정이 됐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규제를 받게 됩니다. 대기업 집단에 지정이 되다면. 그리고 향후 성장 둔화에 특히나 하반기에 우려가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도 8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내려잡은 증권사들도 현재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NC소프트입니다. 오늘 대형주 가운데서는 NC소프트가 유일하게 급등에 가까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까지 41만 2천 원대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3분기 최고 실적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3분기 최고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신작 게임 그리고 로열티 매출 증가로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모멘텀이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핸디소프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디소프트는 중국 최대 유통 기업인 수닝과 핸디클라우드 그룹웨어를 텐센트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에 공급하기로 계약했다고 하고요. 이것이 바로 상한가 지킹하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자, 2시 46분 30초 지나가고 있고요.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조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급등주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급등주 발굴의 1인자 장기환. 급등주 눌림목 매매의 강자 오현진.
오늘 채널 일정 2부 라이브 매매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종목 이야기 오늘도 준비를 해놓고 있고요. 여러분의 종목 상담도 열려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됩니다.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가격, 비중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장기환 부장,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장기환 부장이 5종목부터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먼저 살펴보실 종목은 이제 상시 EDP입니다. 상시 EDP를 제가 왜 선정을 했냐면은 현재 2차 전지 관련해 갖고 장비주 그리고 전해질과 관련된 부속품이 들어간 어떤 부품주 이것이 많이 올라갔는데 상신 EDP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관련 부품 전문을 생산하는데 특히 우리가 캔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겉 케이스, 우리가 배터리라든가 이런 거에 어떤 전해질을 담을 수 있는 케이스를 생산하는 회사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상신 EDP는 특히 이제 삼성 SDI하고 이제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좀 더 이렇게 좀 매출이 늘어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분기에 이제 실적을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이제 11억을 이제 시현을 하면서 앞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3분기, 4분기에 좀 더 매출이 늘어나면은 이익과 직결되는 이런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상신 EDP를 쭉 보시면 알겠지만 주식이 상장된 이후로 한 번도 주가는 제대로 가본 적이 없다라는 그런 관점이고요. 이제는 서서히 에너지를 응축하면서 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이제 시청자들께서도 이렇게 하락할 시점에 다시 이제는 매수 시점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어차피 이제 도움 닫기를 시작하고 있는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기다리면은 분명히 2차 전지 관련 부품주로서 한번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관심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제가 이제 이수페타시스를 계속 말씀드리냐면은 한 일정 정도 올라가면은 이제 종목을 교체하는데 아직도 이제 1차 상승에서 이제 마무리가 안 되고 이제 1차 상승부터 시작해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한 6개월 내지 1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제 또 우리 하반기에 주목해야 될 그런 하나의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될 거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바로 이제 SLP 기판에 관련된 거. 우리가 이제 휴대폰에서 나올 만한 재료는 다 나왔는데 SLP 기판에 대한 것은 하반기에 이슈가 되면서 한번 올라갈 수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이수페타시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가 일단은 1차 상승을 하고 있지만 이 흐름 자체는 큰 흐름에서 보면은 크게 이제 상승한 것이 없는 처음으로 움직이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외국인이나 이제 기관이 연일해서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것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핵 관련해서 이제 악재가 나온 상황에서도 어떤 기관이라든가 외국인의 매수세가 있어서 어떤 플러스로 이렇게 형성을 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이 조정을 받는 시점에서 장중 저점에 올라가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사는 그런 시점에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 공략을 해보셔도 아직도 늦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살펴보실 종목은 OCI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하면은 이제 많은 종목이 올랐었죠. 웅진 에너지를 비롯해서 이제 풍력 관련된 CS 윈드로 올랐는데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OCI입니다. 근데 OCI가 그동안 이렇게 왜 못 갔냐 하면은 그동안에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 자체가 좀 13달러 정도로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15달러 이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OCI로서는 큰 수혜를 입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 처음으로 이제 상향 돌파하면서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이 OCI는 상승의 흐름이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처럼 이런 악재 속에서는 장중 저점을 충분히 공략해도 되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주가가 못 가냐면은 한 60만 원대 있는 주가가 너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한순간에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년 정도의 어떤 바닥 조정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우상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 대형주로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에 이제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보조금 축소하겠다는 그 방침을 잡고 현재는 이제 비공식적으로도 계속 지원하고 있다, 이런 뉴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기대되는 그런 성장성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살펴보실 종목은 아진엑스텍입니다. 아진엑스텍은 그 모션 제어 분야, 그러니까 우리가 모션 제어, 로봇을 제어할 때 또 움직임이라든가 여러 그 거리, 그러니까 모션 제어하는 그런 움직임을 모듈화해서 판매합니다. 근데 거기에 쓰이는 장비가 뭐냐면은 이제 반도체 관련 OLED라든가 2차 전지 제조 공정에 들어가는 그런 로봇 장비,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 실적이, 그러니까 호황을 누리는 로봇 장비에 탑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기부터 실적이 급증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5월 달부터 이제 조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데 조만간에 이 박스권을 13,000원대를 돌파한다 그러면은 새로운 2차 상승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가격 정도에서 조정받는 것은 일단은 박스권 11,300원, 현재 가격 11,700원이지만 장중 저점 현재가로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가 매수를 드리겠고요. 일단 올라가면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는 뭐 11,000원인데 그 가격대에서는 뭐 크게 손절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종목은 이제 CIS입니다. 우리가 이제 CIS도 이제 제가 이제 자주 이제 꾸준히 말씀드리는데, 왜 그러냐면은 앞으로의 이제 주가가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각인을 시켜드리는 어떤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이것도 역시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어떤 장비주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CIS 같은 경우는 중국향 매출 비중이 한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사드 보복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중국의 영업 활동이 어려운 상태이지만 기술력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그 장비는 사야지 2차 전지 관련해서 어떤 시설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매출은 중국으로부터 충분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태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가 1차 상승하고 기간 조정을 짧게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짧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느끼는 그 가격 조정 자체는 1,800원이죠. 1,800원 이하는 뚫을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1,8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매수권을 딱 형성하면은 앞으로 2차 상승이 조만간에 있을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매수를 한번 임해 보셔도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IS까지 5종목 이야기 쭉 나눠봤고요. 매수 포착 타이밍 기회에 왔다고 하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입니다. 이성훈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종목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우선 오늘 뭐 시장이 어떤 좀 급락이라기보다도 좀 약세를 좀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시장에서 경기 민감주 중에도 좀 그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좀 봐야 되지 않나 판단되면서 이 롯데케미칼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2.36% 오르면서 하주나 2,500원 신고가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 이런 최근에 좀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 신고가를 기록한다고 하더라도 PR이 지금 현재 지난주 금요일 가격으로 봤을 때도 6배 이하로 싼 가격으로 좀 평가가 좀 돼 있고요. 지금 이런 저평가로 하는 부분은 우선 여러 가지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태이지만 지금 현재 미국의 머리케인의 합의가 영향이 되면서 이 수급 쪽에서 전 제품의 수급이 타이트한 상황으로 가는 부분이 이런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저평가를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에탄 크래커 가동이 좀 있는 상황이 좀 롯데케미칼의 약간 실적 우려 부분을 좀 약간 있긴 하지만 그 영향은 좀 제한적이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뭐 하반기 이후로는 2020년까지 공급 부담이 크지 않아서 향후에 봤을 때도 이 사이클 개선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부사덴이나 연피 에틸렌 제품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지금 회복 중에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 롯데케미칼의 이 주가 상승력은 더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60만 원까지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력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가격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41만 원 매수가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45만 원, 손절가는 37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롯데케미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현재가 부근 41만 원 부근 매수 가능 구간이다 짚어주셨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이었고요. 오현진 팀장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5종목 가볼까요? 네, 넷마블 게임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 게임즈가 이제 계속해서 8월 초까지 하락한 이후에는 지금 회복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의 빠른 회복을 불렀던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주요 게임이죠. 리니지2 레볼루션의 흥행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상당히 높은 인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후 북미라든지 유럽 그리고 중국 시장에 연이어서 좀 출시를 하면서 매출 성장을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 북미나 유럽 시장 같은 경우 아시아 지역 대비해서는 그 모바일 RPG 게임 시장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만큼 성장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막 RPG 게임이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 북미와 유럽 시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성과도 기대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북미와 유럽 시장은 당연히 이제 한국 시장보다는 규모가 비교도 안 되게 큽니다. 그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게 되면 주가에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퍼블리싱 파트너 텐센트를 통해서 출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지 판호 발급과 출시 시기는 아직까지는 확정이 된 상황은 아닌데요. 지금 현지 최적화 과정은 끝난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출시만을 거의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초까지 급락한 이후에 최근까지 보시면 주가도 주가지만 수급이 아주 눈에 띄거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수급에 있어서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주가 급락 이후부터는 저점에서 넷마블 게임즈를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가에서 반등한 가격 15만 2천 원대는 이제 상장 시기와 비교를 해도 절대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거든요. 이 종목이 좀 무거운 종목이에요.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탄력적으로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향후 좀 긴 시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추가적인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랫동안 보유했던 종목이지만 여전히 빠르게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기 때문에 무난하게 보유 관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무림 PMP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림 PMP는 화학 펄프 제조 업체죠. 글로벌 펄프 가격이 작년 4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모멘텀에 입각해서 대표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사실 이 제지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렇게까지 어떻게 보면은 성장성이 높은 사업이냐, 그건 아니에요. 실적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했을 때는 당연히 좀 빠른 움직임보다는 완만한 상승 흐름을 좀 보이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근데 지금 8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보시면 주가가 크게 빠지지도 않았으면 그렇다고 크게 오르지도 않았어요. 수급 흐름이 최근에 있어서 약간 부진해지면서 횡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비중을 조금 줄이시고 남은 물량 가져가면서 종목을 교체할지 아니면 계속해서 가져가야 할지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급락 출발한 다음에 회복을 했기 때문에 동사도 이제 약간은 그런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일단은 비중 축소한 이후에 남은 물량을 좀 가져가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조림 산업이 성공적으로 완성이 되면 펄프의 주원료인 목재칩의 안정적인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원가 경쟁력이 상당히 향상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국내 최초로 조림 펄프 재지로 이어지는 그 수직 계열화 완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남아있다. 하지만 오늘은 일단은 좀 비중 축소로 대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미래테크놀로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OTP 시장 1위 업체입니다. OTP는 원타임 패스워드 말씀드렸죠. 임의로 일회용 비밀번호를 사용해서 보안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많이 맞춘 종목이다. 가장 큰 모멘텀은 역시 카카오뱅크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카카오뱅크에 지금 OTP 인증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요.
카카오뱅크가 이제 현재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와 함께 이제 간편 송금, 결제 그런 분야에서 이제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 힘이 이제 강하게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결국은 카카오뱅크 이슈가 나올 때마다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미 이제 거의 전 국민이 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죠. 카카오톡은. 그래서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카카오톡을 통해 가능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를 통해서 그 수집된 데이터,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사업 기회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카카오뱅크 시장의 성장과 함께 좀 반등할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일단 보유 관점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급락 이후에는 뚜렷한 방향성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락하는 것도 아닌데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 주가가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 외국인의 매수세가 소폭 유입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위치해 있는 9,700원대, 9,000원 중후반대의 가격은 강력한 지지대가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빠르게 무너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지지받고는 충분히 반등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도하는 건 좀 아까운 국면이죠. 매수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여전히 보유를 하시면서 좀 반등을 편안하게 기다려 보셔도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모듈 부품 업체죠. 부품을 삼성전기에 공급하고 삼성전기가 다시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역시 갤럭시 노트 8의 그 후면 듀얼 카메라의 OIS 2개를 삼성전기를 통해 공급 중입니다. 손떨림 방지 장치죠. OIS 시장의 성장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OIS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 휴대폰 카메라 모듈 액추에이터에 적용되는 부품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권선을 생산한 코일을 부착해 생산한 제품입니다.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발생하는데요. 이 자기장의 힘이 렌즈 모듈을 조정해서 손떨림을 방지해주는 그런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판매 단가도 낮지는 않아요. 그래서 OIS 시장이 커지는 데 따른 수혜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보시면 8월 18일에 7% 급등했다가 눌렸고 8월 24일에 6% 급등했다가 밀렸고 9월 1일에는 4% 정도 상승했다가 밀렸습니다. 지금 매물대라서 빠르게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이 매물대 소화가 끝나는 구간에 있어서는 큰 폭의 반등도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지난주에도 언급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종목이 윗꼬리가 많이 달린다는 특징을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급등 7, 8%, 10% 정도 급등을 했을 때는 그 상승 승폭을 지키지 못하고 윗꼬리가 달리면서 다시 밀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계속 보유한다 이런 관점보다는 단기적인 급등이 나왔을 때는 일단 위에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시고 밑에서 다시 받고 이런 식으로 약간 트레이딩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셔도 괜찮다. 일단 요 관점을 말씀드리니까요. 요 부분 참고하셔서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NC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 최근에 계속해서 흐름이 좋죠. 리니지 M에 대한 모멘텀 말씀드렸고요. 지금 최고가 42만 6,500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냐, 그렇지 못할 것이냐를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돌파 여부를 지금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같은 경우 계속해서 순매수를 유입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정고점 돌파 가능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리니지 M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매출이 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기존의 PC게임이 리니지 1에 대비해서 콘텐츠를 거의 구현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나올 가능성이 거의 무궁무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고점을 부딪히고 조금 조정을 받아도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현재 시점에서 그냥 보유를 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NC소프트 오늘 급등 나오고 있었는데 더 가지고 있어도 된다. 긍정적인 코멘트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9275번님께서 파인텍 7,700원. 비중이 좀 많습니다. 40%. 주가 낙폭이 좀 큰데 손절해야 될까라고 여쭤보셨습니다. 장기현 부장님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파인텍이 그동안에 BLU를 생산하면서 좀 적자를 좀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 단기간에 이제 하락을 통해 갖고 어떤 반등의 모습을 보이는데 이 자체가 바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기는 뭐한데 여기가 우리가 이제 하나 주목해야 될 하나 포인트가 있죠. 이제 아몰레드 장비 업체인 세광테크라고 있는데 그 회사의 어떤 성장성으로서 어떤 파인텍을 좀 그동안에 좀
뭐 LCD라든가 요 관련된 그 약간의 이제 사양 산업이 됐죠. 그 분야에서 적자 나는 부분을 일정 정도는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구간 같은 경우는 좀 지루하게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갖고 있다 그러면은 뭐 바로 이제 과감하게 손절매를 하는데 뭐라고 이제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현재 장세에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좋은 기회죠. 지금 가고 있는 추세가 흐르는 쪽으로 갈아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7391번님의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지역이고요. 그냥 이렇게 말씀해 주셨나요? 제자리 찾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어떻게 뭐 매수 가능한지 봐주세요. 조금 애매하게 문자를 보내주시긴 했습니다. 오현진 팀장님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보니까 이제 가격과 비중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급락을 했기 때문에 저가에서 지금 다 봐도 되냐, 그러니까 매수를 해도 되냐라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지금 뭐 보유를 하고 계시다면은 지금 보유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신규적인 매수는 조금 기다리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남지압이 오늘 24% 거의 급락이에요. 이렇게 급락이 나올 거면 원래 이슈가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슈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뭐 좋게 생각하면 오늘 이제 시장이 약세로 출발했기 때문에 많이 오른 차익 매물이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하락폭이 과도하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은 악재가 어쩌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감안을 했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관점에서 급락했다고 바로 매수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가격 8,290원이 오늘만 따지면 이제 많이 빠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오름폭이 워낙에 커요. 그래서 펀더멘탈적으로도 무조건 저평가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 매수를 하시려면 혹시 미공개된 악재가 있는지를 좀 며칠 정도 혹은 다음 주까지는 지켜봤다가 그때 이제 주가가 안정됐을 때 들어가셔도 좋겠다. 지금 급하게 매수하는 것은 좀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하루만 보면 낙폭이 큰데 보니까 저점 대비해서는 많이 그동안에 올라왔었기 때문에 조금 더 보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잠시 뒤에 또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이제 장기환 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DIC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DIC는 그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는 그 자동차 부품 중에서 이제 기아하고 샤프트 이런 분야에서 아주 그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그 이제 새롭게 이제 DIC를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가 현재 그 기업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그 미국의 전기 자동차 부분, 그 전기 자동차 회사의 납품 중에 있고 올해 한 230억, 내년에 한 490억, 그 이후에 한 490억 이상으로 꾸준히 납품을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주목하는 것은 그 바로 우리가 모터라고 할 수 있죠.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서도 전기 자동차에서 모터 부분인데 모터는 거의 뭐 개발을 완료 거의 된 게 있고 그리고 기존의 이제 모터 부분도 중국 쪽으로 이제 납품이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가 11월, 이 회사는 11월과 한 12월 정도, 연말이 되겠죠. 연말 부분에 전기 자동차의 상용 트럭, 1톤 미만의 트럭을 생산한다. 요것도 하나의 이제 키포인트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DIC를 보면서 전기 자동차의 부품, 과거에는 그 일반 그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들이 순수하게 단순하게 조립 생산을 했었는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뭐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이제 망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DIC 같은 경우는 자기들의 자체적인 기술력이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이 되는 그 핵심 부품을 만들고 그거를 장착으로 해서 이제 일부 상용차까지 완성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앞으로 하반기에는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 회사는 한번 시세를 낼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관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급락하는 선, 만 원이 깨져 있는 이런 선에서는 매수를 한번 해도 되겠다. 이렇게 매수가를 현재가로 드리겠고요. 이제 목표가는 한 12,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한 9,500원 정도 이렇게 드리겠는데 이 회사는 아직까지는 자동차 부품 속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뭐 테슬라라든가 이런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졌을 때 다시 한번 각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실 종목은 SK바이오랜드입니다. 현재 그 SK바이오랜드 하면은 지금 현재 SK그룹 자체가
이제 엄청난 그 투자를 통해서 SK 뭐 바이오텍을 비롯해서 SK 뭐 케미칼, 어떤 바이오 분야, 그리고 CMO, BMO 분야 쪽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그룹 차원에서 많은 노력이 있고요. 특히 이제 SK 바이오랜드 하면은 화장품의 원료, 그리고 제약품의 원료, 특히 이제 그 동물제, 어떻게 보면은 바이오에 관련된 원료, 의약품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회사의 그 주가 자체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회사의 어떤 가치를 두각받지를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바닥권에 움직이는 대부분의 종목이 그렇죠. 어때 바닥에서는 거래량이 없다는 것과, 그리고 뭐 꼭지에서는 그 거래의 80%가 이루어진다는 것. 결과적으로 사기 어려울 때 사갖고 쉽게 팔아버릴 때 팔 수 있는 이런 것이 바로 투자 전략이 아닌가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거의 쌍바닥을 형성하기 때문에 15,500원대가 거의 쌍바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역시 그 하락하는 지금 시점에서 저점이 바로 매수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9,000원, 손절가는 지금 현재 15,000원. 15,000원 경우는 이제 기간이 오래 좀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살펴보실 종목은 이제 코아스템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이제 관가하고 있는데, 현재 테마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이오 쪽으로 일부 종목들, 전체 바이오가 테마가 형성된 게 아니라, 현재 필러와 보톡스를 필두로 해서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이제 휴원스라든가 이제 종목이 올라갔는데, 역시 그 줄기세포 분야 쪽에서도 올 하반기에는 분명히 테마가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이제 그 52주 뭐 신저가뿐만 아니라 코아스템은 뭐 사상 최저가다, 이렇게도 말씀드리는데, 그동안에 올라가다 오늘 저 빠졌기 때문에 역시 지금 바닥권에서는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된다. 왜 매수를 해도 되냐면은, 우리가 줄기세포는 우리 현재 그 바이오 산업에서, 그리고 생명 연장, 항노화,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 치료에서 당연히 가는 어떤 길이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가는 길에 과연 어느 종목이 두각을 나타낼 것이냐, 이렇게 보는데, 그 종목을 선별할 때는 앞으로는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가 아니라 줄기세포를 치료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갖고 있는 회사, 거기에 많은 그 쉽게 말하면 시스템이라든가 프로토콜을 갖고 있는 이런 회사가 될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줄기세포 분야에서는 성체 줄기세포 관련된 회사가 앞으로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코아스템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현재 그 많은 그 연구를 할 수 있는 규제가 해소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이제 서울경제를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들께 아마 처음으로 접하는 이런 그 호재가, 제가 한 달 전부터 말씀드리겠지만, 일반 그 많은 그 시중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정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두각됐을 때는 크게 바이오 산업에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살펴보실 종목은 LIS입니다. 오늘 지금 현재 그 급등을 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우리가 이제 LIS는 지난 그 2015년도죠. 2015년도에 올랐을 때는 화장품 관련해서 이제 올라간 그런 양상을 띄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화장품 관련된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화장품과 그 사후 면세점으로서 그때 화장품주가 올라갔을 때 가는 거고, 지금 현재 이 회사의 그 현재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은 바로 레이저 응용기기와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관련된 그 OLED 관련된 장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분야가 이 회사에서는, 그러니까 사후 면세점이라든가 화장품 쪽으로 바꾸려고 그랬는데, 과거에 현재 일하고 있는 그 분야가 지금 현재 경기 호황에 맞춰갖고 어떤 수주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올해 효자 역할을 똑똑히 하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그 2차 상승 국면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조정을 받으면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하락했다 그러면 참 좋은 매수 시점이겠지만, 일단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정 시에 분명히 이거는 장중 저점에 매수를 해도 되는 종목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 휴원스를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추천했다가 이제 리뷰를 드리는 그 차원에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그 시장에서 분명히 간과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휴젤과 메디톡스가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보톡스에 대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인식을 받으면서 이제 급등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그 가격 자체가
지금 급등에 대한 어떤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루 조정을 받을지 아니면은 기간을 보름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분명한 것은 1차 상승을 하고 나면은 2차, 3차도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1차 상승에서의 조정 국면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우리가 휴온스는 휴톡스라고 해서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데 국내는 아직 판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상이 끝나는 것은 내년 말이기 때문에 내년 말 이후에 판매가 될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보톡스 하면은 각국마다 이제 임상을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임상을 안 해도 되는 이런 나라도 있지만 대부분 임상을 거치고 나면은 어떤 계약을 해도 1년 후에 매출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장기적인 흐름에서 이제 지속적 꾸준한 재료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미래의 먹거리를 확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휴재가 메디스토프 거기서 하고 있는 필러와 보톡스 그리고 전문 의약품을 아우러진 어떤 종합 회사로서의 어떤 성장성을 앞으로 이제 지켜보실 만한 그런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DIC부터 휴온스까지 들어봤고요. 제약바이오 업종들 위주로 많이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오현진 팀장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종목 가볼 텐데요. 어떤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네, 6번째 종목은 이제 현대건설 기계였는데, 최근에 현대건설 기계가 이제 악재 없이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해서 나왔고, 오늘 이제 반등을 하고 있지만, 이제 흐름이 조금 약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매도를 하고요. 종목을 NHN 엔터테인먼트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있어서 이제 게임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모멘텀을 받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 관련주를 조금 더 편입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입하고 있는 넷마블과 엔소프트 흐름이 모두 괜찮기 때문에 게임 업체 쪽으로 조금 더 이제 비중을 한번 실어보는 관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NHN 엔터 같은 경우에는 NHN에서 게임 산업이 분할되어서 상장된 업체입니다. 게임과 간편결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NHN 코미코의 웹툰 성과가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거든요. 특히 일본에서도 인기가 커지고 있고요. 현재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이 게임 매출인 회사입니다. NHN 엔터는. 그래서 향후 MMORPG 게임이 신규적으로 출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자회사인 코미코의 웹툰 IP를 활용한 게임이 나오게 된다면 분명히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간편결제 사업이죠. 간편결제 페이코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누적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시장에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진 업체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동사를 보시면 이제 8월 11일 날 급락이 한번 나왔어요. 마이너스 15%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실적 쇼크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런 부분이 주가에서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가에서 한번 나서볼 수도 있는 그런 가격대가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늘 종가 부근에서 이제 매수를 하게 된다면 목표가는 약 7만 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5만 9천 원 정도 잡고 역시 좀 여유를 가지고 보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M 이어서 보겠습니다. SM 같은 경우 이제 신규 아티스트의 활동이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말씀을 드렸고 요즘에는 조금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급등락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아예 매도하기는 조금 어렵고 일단 비중을 좀 줄이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멘텀 부분 체크해보면 돔투어가 가능한 4개의 남자 그룹 중에 동방신기가 가장 먼저 65만 명 규모의 돔투어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아티스트의 활동이 다시 한번 확실하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고요. 올해 말 같은 경우에는 엑소와 슈퍼주니어 그리고 샤이니의 투어 일정 발표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SM의 많은 매출을 주는 아티스트의 활동이 좀 본격적으로 부각된다라는 관점에서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 초기에는 SK텔레콤과의 제휴 시너지 기대감에 의해서 말씀드렸죠. 그 부분의 모멘텀 아직 소멸된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일단은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 줄여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을 교체할지를 좀 결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옵트론텍 보겠습니다. 옵트론텍은 카메라 모듈 업체죠. 역시 갤럭시 노트 8에 듀얼 카메라가 채택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좀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올해 연간 매출 같은 경우 2013년의 최고치를 뛰어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적적인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실적 기대치가 높은 것 대비해서는 주가가 그렇게까지 많이 오르진 못했다라는 관점에서 일단은 말씀드린 종목이다라고 언급드리겠고요. 갤럭시 노트 8은 이제 삼성전자 최초로 듀얼 카메라를 적용을 했죠. 그리고 앞으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에 듀얼 카메라가 본격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감안했을 때 듀얼 카메라 관련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카메라 모듈 업체 옵트론텍의 그 매매 기회가 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지금 시점에서는 약간 횡보하면서 조금 부진한 모습이지만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역시 보유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비코전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아비코전자는 인덕터와 저항기 생산 업체죠. 인덕터는 전기적 노이즈를 제거하는 부품이고 저항기는 전류와 저항을 보정하는 부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 고객사의 스마트폰 출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도 언급을 드렸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용 제품 매출은 그 주요 고객사인 L전자가 자동차 부품 그 전장 사업 강화한 다음에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출액 증가는 이어지고 있고요. 과거에는 그 모바일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실적 변동성이 컸고요. 이게 주가의 할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 올해는 반도체와 자동차용 매출 제품 매출이 확대되면서 실적 변동성이 조금 잦아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무엇보다 이 종목의 가장 큰 투자 포인트라고 한다면 역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거의 매수를 이제 한 1년 넘게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수급이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순매수를 합니다. 그렇다면 매도하는 주체는 개인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를 이렇게까지 장기간 한다는 것은 분명히 좋은 기업이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 관점에서 역시 지금 위치에서는 강력하게 보유하고 가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끝으로 삼성 SDS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 계열 IT 서비스 기업입니다. IT 서비스 업체는 4차 산업의 발전과 함께 기업의 성장의 기회를 같이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슈는 인공지능 부분입니다. 각 대기업의 인공지능 부분 투자가 확대가 되고 있죠. 삼성 SDS 기업용 AI 같은 경우 다양한 직군에서 활용할 수 있게 높은 완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선을 보인 빅데이터 플랫폼 브라이틱스처럼 B2B 번용 플랫폼으로 상용화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주가는 뭐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흐름은 아닙니다. 오늘도 약세장이라 조금 밀리는 흐름이지만 그 외국인의 수급 계속해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16만 원대에선 좀 지지받지 않을까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세를 조금 더 확인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보유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S까지 가봤고요. 문자 상담 하나만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582번님께서 신라젠 23,400원 10% 지금 비중이라고 하셨는데 오늘도 좀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목표가 어느 정도 잡아야 되는지 궁금하시네요. 네, 지금 현재 그 바이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올라가는 그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3일 이상 그러니까 4일째 정도면 내일 정도면 한번 매도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세는 꺾이기 전까지 지속 보유하는 게 어떤 좋은 투자 전략일 수 있는데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신다면은 내일 정도는 한번 매도해서 다시 조정할 때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던가 아니면은 좀 더 추세가 변화되기 그 전까지 그러니까 변화되려면은 뭐 하루 이틀 만에 변화되는 그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조정기를 위해서 갖는다. 그러면 그때 매도를 해도 되겠다. 지금 현재 2차 상승 국면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3차도 있기 때문에 큰 흐름으로 보시던가 아니면은 단기 대응을 하든가 그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상담 여기까지 이어가도록 하고요. 저희 오현진 팀장도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3시 26분 35초 지나가고 있고요. 자, 이제 마감 예상 체결지수 체크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시죠. 자, 코스피 2330선 지금 공방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2340선에서 쭉 빠져 내려오면서 장 후반에 조금 더 낙폭이 커졌네요. 2330포인트대에서 지금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수급 주체 어떤지 좀 일중 흐름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중 흐름 보시면 장 초반에 2310포인트 낙폭이 좀 컸고요. 이후에 2340포인트대까지 올라갔었는데 장 후반까지 잘 지키다가 3시 이후에 쭉 지금 다시금 빠져내려오는 모습입니다. 현재 포인트 27포인트 이상 하락하면서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주체 기관이 사고 외국인은 결국에는 매도 전환을 다시 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 오늘 매도하다가 매수로 전환을 했는데 매수 물량이 조금씩 줄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소폭이지만 46억 원 매도고요. 기관은 2,992억 원 순매수합니다. 개인은 3,162억 원. 개인 같은 경우 오늘 저에서 굉장히 많이 던지고 있다. 거의 투매에 가깝다라고 장 초반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좀 진정이 되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개인은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보시다시피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파란불이고요. 현대차가 낙폭이 제일 큽니다. 14만 500원의 거래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역시 0.95, 0.58% 낙폭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약보합권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요. 다음 6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부터 네이버까지 하락인데 네이버가 낙폭이 제일 큽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 대기업 지금 지정이 된 상황에서 각종 규제에 걸릴 수가 있고요. 여기에 하반기 별로 실적이나 여러 가지 기대치가 좋지 않아서 목표 주가도 지금 하향이 된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하락 추세고요. 코스닥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도 651포인트대까지 빠져내려옵니다. 660포인트 회복을 한 지가 엊그제였는데 하루 만에 지금 금요일에서 하루 만에 지금 651포인트까지 내려옵니다. 1.53%나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중 흐름들 좀 확인해 볼 텐데 650포인트도 장 초반에 무너졌었습니다. 그리고 655포인트까지 회복을 하나 했는데 역시나 3시 이후에 코스닥도 역시나 무너지는 모습들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 기관 사는데 외국인의 매수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159억 원대까지 줄었고요. 기관도 163억 원만을 매수합니다. 개인이 306억 원 순 매도하고 있다. 지금 집계가 되고요. 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부터 휴젤까지 모두 하락하는데 메디톡스, 휴젤 3%대의 낙폭이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낙폭이 비교적 크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역시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움직임이 좀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위부터 6위부터 10위까지 중에서 두 종목이 상승합니다. 바이로메드가 상승폭을 더 키워놨고요. 로엔도 상승합니다. 하지만 코미팜, 포스코, 캠텍, SK머티리얼즈 모두 하락 추세입니다. 자, 9월의 첫 주 시작을 제대로 하는 첫 월요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행 리스크로 인해서 낙폭이 굉장히 컸는데 지수 체크하기 전에 부장님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부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요번에 북행 리스크는 뭐 다른 때보다는 약간 이제 좀 크게 강도가 셌죠. 좀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가 특히 이제 지금은 지수 자체가 기간 조정 국면에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악재를 더 하면서 기간 조정을 어떻게 보면은 더 단축시킬 수 있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단기간에 낙폭이 더 크면은 그만큼 이제 기간 자체는 이제 짧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수가 120일 이동평균선 중심으로 해서 조정을 받는다고 했는데 결국 2310선, 2305선 정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지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9월달 같은 경우는 이런 양세 속에서 그럼 대형주로 할 것이냐, 뭐 어떻게 개별 종목을 할 것이냐, 어떤 그런 분간의 어떤 판단의 순간이 다가올 텐데 우리가 특히 그렇죠. 지금 가고 있지 않는 종목들을 이렇게 이제 급락을 외부 변수에 의해서 급락을 했을 때는 한번 종목 교체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또 생각하시면은 좀 더 유한이 되시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한번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움직이는 제가 보기에는 바이오 쪽에서 한번 종목을 골라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2차 전지나 이런 종목 중심에서도 상대적으로 덜 간 종목들이 영향을 받는 종목도 분명히 하나하나씩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추세의 테마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고 내년까지는 특별한 리스크를 오늘 이런 북행 리스크처럼의 그런 외부 변수가 강하게 때리지 않는 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런 추세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서 될 수 있으면 지금 기간 조정 속에서는 개별 종목으로 대응을 하시고 역시 대형주도 개별 종목 순이고 현재 추세가 일부라도 하락하기 시작한 종목은 철저하게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대응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 후반에 낙폭이 좀 커진 상황입니다. 코스피 보시면 1.19% 하락한 2329포인트, 2330포인트가 지금 무너져서 오늘 마감이 된 상황이고요. 코스닥 역시 낙폭을 좀 회복하는가 했는데 650포인트 간신히 턱걸이하면서 1.68%나 하락이 있습니다. 대북 리스크, 북핵 리스크가 강하게 지금 작용을 한 모습이고요. 원달러 환율은 역시나 급등했습니다. 1132원 30전까지 올라가면서 10원 20전이나 상승하면서 1133원에 지금 마감이 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장 여기까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내일장 2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조금 전에 만나보셨던 라이브 매매 타임의 수익률 바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함께하고 계신 메리츠증권증권 장기환 부장이 휴원스 종목 7월 17일에 매수했는데 수익률이 무려 53.6%나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분이죠. 장기환 부장 역시나 휴원스 글로벌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28.6% 지금 현재 상승률 가져가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화면에는 녹십자셀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전화 연결 전에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은 없고요. 장기환 부장과 바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될 것 같습니다. 휴원스부터 한번 AS를 받아볼까요? 예, 이제 자막에서 이제 휴원스 글로벌 녹십자세 했는데 예. 제가 이제 그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휴원스하고 휴원스 글로벌은 이제 비슷하니까 녹십자세를 한 번 더 리뷰를 받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현재 휴원스 같은 경우는 1차 상승을 해서 아주 조정을 잘 받고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휴원스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과거에 인적 분할됐죠. 휴원스하고 휴원스 글로벌에서 이제 휴원스에서 휴원스 글로벌하고 그러니까 인적 분할이 됐는데 우리가 현재 주목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휴원스 글로벌에서 이제 보톡스를 생산 그리고 휴원스에서 판매 이런 게 돼 있고요. 지금 현재 필러라든가 전문의약품인데 지금 현재 장세를 이끌고 있는 재료는 바로 휴톡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보톡스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하냐 그러면은 먼저 시장에 리더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메디톡스를 중심으로 해서 올라간 거. 지금 시총이 거의 3조에 가까울 정도로 큰 폭의 그런 상승을 올라간 그런 선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선방의 주가를 쫓아가는 이런 양상을 띄었다. 그리고 현재 바이오 중심으로 해서 장세가 움직였을 때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종목이 일정 정도까지 상승하는 이런 양상을 지속적으로 주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되실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구간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제 많이 올랐다 해도 1차 상승을 한 거기 때문에 조정을 받으면 분명히 2차, 3차까지도 우리가 염두를 해두는 그런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번 더 녹십자셀도 하나 더 한번 살펴보셔야 될 텐데요. 우리가 이제 녹십자셀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서 1차 상승을 하면서 2차 상승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저점이죠. 우리가 지금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점을 낮추고 있는 종목들은 지금 피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 피한다 그러면 6개월 이상 그런 종목을 매매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녹십자셀을 보면서 지난 2월 달부터 바닥을 찍고 한 6개월 이상 이제 상승을 한 다음에 2개월 조정받고 다시 이제 3만 원대 재상승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면서 2차 상승은 1차 상승보다는 더 깔끔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현재 장세 특색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2차 상승 중에 있는데 2차 상승을 하고 나면은 나중에 조정받아도 3차 상승까지 있는 그런 양상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 녹십자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이오 줄기세포 중에서 혈액 관련 줄기세포를 특화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혈액 관련 줄기세포라면 이제 이문셀이라고 명명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간암, 항암 치료제 있을 때 각 환자마다의 특색이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혈액을 추출해서 거기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해 갖고 다시 그 줄기세포를 배양을 해서 다시 환자에게 넣는 이런 양상을 띠고 있는데 과거에 이런 줄기세포 세포치료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세포치료제를 통해서 100억 이상 매출을 올린 회사가 없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녹십자셀이 100억, 올해는 100억 이상의 그 매출도 가능하고 내년에는 거의 200억까지 육박할 수 있는 이런 세포치료제의 형성을 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세포치료제라면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께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줄기세포 치료하면 그것이 바로 세포 치료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포 치료에서도 줄기세포에서도 뭐 성체 줄기세포가 있는데 뭐 혈액이나 지방이나 이렇게 분류하는 방식이 틀리고 그것을 총 아우르는 것이 이제 지방에서 추출한 성체세포를 말하는 그 줄기세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쉬울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이 좀 휘청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 앞으로 이런 제약 바이오주들이 다시금 기지개를 켜고 특히나 말씀해 주신 그 보톡스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좀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 그 보톡스라 이제 필러, 그러니까 휴메딕스 같은 경우는 휴원스에서도 이제 필러를 생산하는 업체죠.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휴원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메디톡스 대비 그러니까 1차 상승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상승 흐름이 2차, 3차까지도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있다. 기간은 오래 보셔야 됩니다. 뭐 단기간에 급하게 볼 경우에는 아무리 잘 가는 종목도 손해를 보는 것이 현재 장세 특색이기 때문에 크게 한 1년, 6개월 이런 큰 흐름을 보면서 어떤 그 3, 4의 급등을 하면은 매도했다가 기간 조정 시에 재매수한다는 이런 관점에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그 시장 자체는 뭐 신라젠뿐만 아니라 새롭게 그 우리가 신약에 관련된 거, 신약 관련해서는 근데 여러분들께서 하나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 없는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삼상에 가서도 실패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의 위험을 쫓아가는 것보다는 제가 그랬죠. 분명히 하반기에는 줄기세포 관련된 시장이 형성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는 그 뭐 크게 이제 뭐 메디포스트라든가 몇 개 이제 황우석 박사 관련된 홈캐스트 이렇게 한번 잠시 움직이다 말았는데 이런 것이 확산되는 시점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코아스템이죠. 코아스템이라든가 뭐 파미셀이든가 세온셀러테라든가 몇 개 이제 줄기세포 관련된 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주가는 최저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뭐 주가에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큰 부담이 없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한번 충분히 입지를 해보셔도 될 가격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반기에는 새롭게 갈 장이 별로 IT도 많이 갔고 2차전지 관련 종목도 많이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형성이 되는 그런 관련된 종목을 장중으로 한번 저점을 매수하시면서 일부 비중을 편입을 해보셔도 괜찮은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그런 섹터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 주 일정들 그리고 투자 정보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장 모두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오늘 좀 힘들었는데요. 내일장을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내일은 어떤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시장에 임하면 좋을지 좀 개괄적이지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부장님, 내일은 어떻게 해볼까요? 내일 역시 그렇죠. 오늘 급락에 따른 내일 만약에 근데 이틀째 급락은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매수로 임해도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뭐 오늘 뭐 내일 악재는 쏟아지겠지만 주식이라는 것은 뭐 그렇게 악재 속에서의 어떤 저점을 찾아가는 것도 바로 하나의 투자 전략이기 때문에 내일은 뭐 흔들리지 말고 좋은 종목을 골라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 세 가지로 한번 나눠서 볼 텐데요. 먼저 살펴보실 것은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 하나, 그리고 4차 혁명 로봇 관련된 종목 하나, 그리고 줄기세포 관련된 거 이렇게 세 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보실 게 이제 CIS입니다. CIS는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주목받을 2차 전지 장비로서 한번 분명히 갈 것 같다라는 것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어느 시점에서 매수를 포착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보실 경우에는 제가 1830-40원 정도면 딱 살 시점이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 가격이 안 간다래도 기간 조정이 되면은 이제 가격대는 올라가겠죠. 올라가는 그런 상태에서 분명히 장중 저점에 아마 거의 그 정도 가격까지도 잘하면 갈 수도 있으니까 부담 없이 사봐도 될 거다. 왜냐하면은 이제 기관의 매물은 이제 거의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지속적으로 매도하던 것이 조금 다시 이제 매수로 이제 우위로 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갈 때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관점이고요. 다음 살펴보실 종목은 아지넥스텍입니다. 아지넥스텍 하면은 우리가 현재 모션 제어, 로봇 관련 제어 분야에서 이제 2차 전지하고 그리고 이제 아몰레드인가 이제 OLED 디스플레이 장비 쪽에 이제 잘 선적을 해서 납품을 하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본금이 28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움직일 때는 큰 시세를 낼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제 바닥을 계속해서 잡아가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는데요. 이 역시 이제 부담 없이 11,400원, 300원 정도 뭐 오늘 가격이나 뭐 별 차이가 없지만 내일 정도 하락하는 시점에서는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이제 코아스템입니다. 코아스템 같은 경우는 지난 8월 16일 8,320원 뭐 장중 저점을 찍은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 8,500원 자체가 뭐 52주 친저가, 그러면 사상 최저가 이렇게 보셔도 뭐 부담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러면 이 최저가인 부분에서는 주가가 잘 안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급등을 하고 이런 경우는 한 3, 4개월 올라가고 난 다음에 잘 가지 바닥에서는 잘 못 가는데 여러분들께서 바닥서부터 매매를 하기 시작하면은 어떤 종목을 큰 폭의 수익을 낼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원하는 만큼 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항상 그렇죠. 바닥권에서 사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크게 수익 내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께서 아마 시청하시는 분은 바닥권에 한번 사서 큰 폭의 수익 내는 그런 수익꾼으로서 한번 접해보셔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아스템에 대한 전략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장기환 부장과 오늘 긴 시간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마지막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월요일장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행복한 오후 시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